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막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우를 제거하자 이걸 했고, 오조는 이제 새삼에 하는 거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이제 사요의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들리자. 이걸 아마 새삼회하고 서울 시민연방 개설한 후에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사요는. 근데 우리가 사막하고 사은만 계속 공부하다가 사요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요라는 게 상당히 우리 중요한 것인데 그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 타력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의존해서 사는 걸 타력 생활이라고 해요. 자력 생활은 뭐든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표가 뭐냐면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 돌리자란 말에 힘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으면 그걸 막 버리고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걸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방향만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는 에너지 방향을 돌리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배척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도, 자력을 길러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자. 요거는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이 세계평화 4대 운동에 이제 이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력을 길러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을 돌리자.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걸 원리 계기운동이라 모든 사람이 자력을 양성하는 힘을 기르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만히 지금 전 세계를 볼 때 후진국이 있고 선진국이 있잖아요. 그럼 왜 후진국과 선진국에 차별이 생겨날까? 자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후진국은 자력이 없고요. 어떤 과학적인 능력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능력도 없고 그게 전부 자력이란 말이죠. 자력이 없어서 자력과 타력이기 때문에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생기면 불평등이 생긴단 말이죠. 후진국과 선진국은 불평등해요. 후진국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선진국이 말 안 듣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절대로 후진국이 선도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이 모든 일을 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여성은 타력 생활을 주로 했고 남성도 자력 생활을 한 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 권리가 동일하지 않다. 자력이 없으면 권리를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한 나라에 있어서 볼 때도 지식인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다 이제 경제적 자림이 있어서, 이게 사람의 불평등을 있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력 있는 사람과 자력 없는 사람을 평등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력을 나의 생활 목표로 해서 타력을 버리고 자력 생활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이 대종사님이 정전 사유에서 나온 게 아주 최고의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어린이가 되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력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노곤한 늙은이가 되든지, 늙었는데 어떻게, 경제력도 없고, 장점 없는데 그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 있어요. 세 가지는 불가피한 거예요. 어린이, 노인, 노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 이 세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 했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멀쩡하게 나이도 먹고, 나이 젊기도 하고, 또 병도 안 들었으면,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그래야 의무와 책임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경제적 자립력이 없으면, 부모님을 보양할 의무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잘해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몸에 자력이 없으면, 몸이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의무 책임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정신에 자주력이 없으면 이 어리석으니까 또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 자력 양성의 왜 자력을 양성하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국민으로서의 책임, 선생님으로서의 책임, 뭐에 자기가 처한 게 책임을 다하려면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양성해서 또 어떻게 하냐? 자력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 두 가지,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그 자력을 충분히 갖춰서 자력 없는 사람을 그냥 너는 자력이 없다 팽개칠 게 아니라 도와서 어떻게 도와주냐? 자력을 세워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게, 의료혜택만 하는 게 아니라 자력을 세워주게 해야 된다. 과거에 이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자력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만 하니까 의뢰 생활을 자꾸 의뢰만 하도록 이렇게 얻어먹고 그냥 복종만 하도록 이렇게 자력을 세워줬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력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되 자력이 양성하도록 도와줘야 돼. 무조건 도와주면 안 돼.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시켜서 자력 양성. 이것이 과거의 선진국들이 잘못된 이태. 식민지를 만들어서 막 도와줘요. 그런데 자력을 양성 안 시켜요. 타력을 해야 자꾸 자기들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후퇴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국민소득이 올랐고 자력이 생겼으니까 후진국을 도와줄 때 반드시 후진국이 자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게 한다. 이게 보호를 해준다 이거죠. 우리가 어린이를 도와줄 때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죠. 노인이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보호를 해주고 병든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자력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정신의 자주력이 있다. 정신의 자주력이라는 건 모든 일을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이 의지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3대력이에요. 3대력과 자기 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를 갖고 이걸 자력이라 한다. 정신의 자주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육신의 자활력. 건강해야 돼.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 책임지는 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 자립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방면으로 경제 자립력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자립력을 갖는 거는 생산 예측이라 뭔가 생산을 하고 또 아껴 쓰지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뭔가 기술을 배워서 경제 자립력을 가지려면 뭔가 기술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산종사님이 전 국민의 계기운동, 모든 국민은 기술을 하나 배워라.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해야 그 경제 자립력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며칠 사이에 여기서 이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페인트 공이 오고, 그 다음에 유리창 고친 사람이 오고, 타일 까는 사람이 오고, 설비공이 오고, 많은 전기공이 왔는데 그 중에도 딱 있어요. 운전수가 있고 조수가 있어요. 운전수는 딱 기술이 있으면 조수는 밑에 갖다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 자력이 차이가 생겨요. 그럼 이제 이 임금이 차이가 딱 나잖아요. 그럼 누가 아직 승용공을 갖다가 많이 주려고 그러지, 이 심부름하는 사람 많이 주는 세상에 그건 없어요. 심부름하는 사람 월급 주는 건 어느 나라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력이 있어서, 기술 자력이 있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능력을 해갖고 이제 기술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별 기술이 다 있더라니까요. 유리창 닦는 사람, 무늬 붙이는 사람, 어휴야, 10가지 기술은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작은 경제적 자립력을 갖고 해서 그냥 몇 시 오냐면 6시 반 되면 딱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하려고 하면요, 벌써 땅땅 두드리고 들어와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근데 좀 일찍 가요. 4시 반이면 딱 가요. 자기도 하루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너무 늦게 가면 피곤하니까 그거 참 잘 생각한 것 같아. 일찍 일하고 딱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정신 수양을 안 하고, 아침에 정신 수양하고 하려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정기의 자립력만 가지려고 하는데, 이 정신 수양력을 알으면 아침에 좀 수양을 하고 7시까지 이렇게 올 것 같아. 30분만 수양을 하면 1분 늦어지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내가 살살 교화도 좀 해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정신의 자주력. 자주력은 내 홀로 쓰려는 의지. 그 다음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3대력.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자활력. 건강해. 자기 몸을 자기가. 그 다음에 경제 자립력.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져야겠다는 관념을 줘야 돼. 어린이에게 뭘 심어주냐? 네가 자력을 양성하라는 걸 심어줘야 돼. 의지하려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뭐를 심어주면, 아, 그랬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 가지 힘을 같이 하지 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력 양성을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어. 자력 양성의 빛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남한테 안 미룬다. 내가 할 수 있는 절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레포트는 절대로 안 베낀다. 이게 표준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남은 안 베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레포트 남한테 절대로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요. 내 거 보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타력을 이게 타력 생활이지. 핵심이 뭐예요? 레포트? 베끼는 게 타력 생활이에요. 최고의 타력 생활. 자기 안 하고 점수는 말려. 안 그래? 레포트 딱 베끼는 타력 생활이에요. 난 안, 노력 안 하고 점수는 딱 나오는 거잖아. 그거 완전히 불합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점수가 낮아야 맞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점수가 높은 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정신의 자주력으로 해서 어떤 일이든지 작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갖는 노력하고 모든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죠. 남한테 이루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그렇게 하고 막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력이 생겨갖고 어떤 거든지 부딪히면요. 그냥 다 뚫고 나가지 그냥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만 닥치면 일을 어떡하나. 겁부터 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겁을 안 내요. 아무것도 겁을 안 내요. 그거 가다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의 자기 잣대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재산은 그냥 조금 기반, 그래도, 그냥 우리 집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는 사야죠. 맨날 집도 못 사갖고 막 전세만 돌아다니면 뭐 안 되잖아요. 집 하나 갖고, 그 다음에 가게방을 하려면 자본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만 마련해주고 지원 잘 수 있는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자력 양성하는 데는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가 어떻게 되는데 잘못한 거 그거는 다 내버려두고 자력은 해놓고 막 좋은 집 사주고 돈 물려주려고 난리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 지금 유명한 미국의 최대 부자가 누구 아마존 또 있죠? 누구죠? 빌 게이트, 또 구글, 또 페이스북. 대학 부자가 됐어요. 20년 이렇게 안 됐어요. 그 사람 부모한테 뭐 밀려주냐? 아무 재산 받은 것도 재벌 아들이 아니에요. 혼자 자력으로 그냥 이런 거예요. 요새 또 누구 있더라? 이상한 사람 하나, 머스크인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때 인기가 최고 좋다는데요. 그냥 엉뚱한 일을 만들어갖고 막 세계를 자고 재밌게 막, 코미디언 같이 좀 재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재밌는데, 절대로 부모한테 안 만나. 혼자 자력으로 간 거예요. 미국이 그게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거 길러주지 않고 그냥 자꾸 자본 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요. 다 까먹고 이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기 부모 유산 맞이 갖고요.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걸 흥청망청 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력 양성을 꼭 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생각을 해갖고 특히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 자녀에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력 양성하려면 첫째는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지 않고 자력 양성될 그냥 이게 막 노동일 해도 잘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한계가 있고, 어떻게든지 기술 교육을 받고 직업 교육을 받든지 무슨 대학 교육을 받든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건 좋은 면도 있어요. 자력을 길러주니까. 너무나 자력이 많으니까 막 그 에너지가 나오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대학은 그만 가고 하자는데 저는 그렇진 않고, 대학 많이 가면 좋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일 같은 데는 그냥 고등학교 막 나오고 노동국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 다 그렇게 살러. 그런데 우리나라 전부 대학까지 부모님이. 그런데 그 부작용이 우리나라 같이 빨리 발전한 데가 없어요. 그게 대학을 많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냥 대학 나왔으니까 또 좌우간 뭐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좌우간, 장단점을 봐야 하는데, 남녀 간의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든 먼저 교육을 받으며, 남녀 간에 있어서도 여성도 과거같이 남성같이 똑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죠. 못할 게 없어요. 요즘에는 판사가 여성이 더 1등을 합격을 해요. 그 사법고시. 그거는 이제 뜰봤어요. 여성이 이 법률에 있어서는 더 뜰봤어요. 또 뭐를 뜰봐요? 건축? 잘해요. 여성도 그림 소질 있죠. 그 다음 또 뭐를 잘할까? 여성이 남성도 잘하는 거 많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많이 뜰봐갔어요. 제일 안 되는 거는 기계공학이에요. 이거 머리가 아파갖고요. 여성들 배겨내지는 못해요. 막 복잡하게 하니까 내가 취미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그건 또 못하게 돼 있어. 너무나 복잡해. 머리 떠갖고 에너지가 빠져서 여성은 이 기계공학은 좀 안 돼. 몇 사람 있긴 있는데요. 좀 힘들어. 그래서 그건 체질상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 군대 같은 것도 몸으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군대가 처음 컴퓨터 갖고 로봇 조종하고 유도탄 조종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자력 양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직업, 경제를 가져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의무와 책임을 같이 이행해서 자주력을 세워놓아야 권리가 동일해져 인권평등이 될 것이다. 인권평등이 된단 말이죠. 그 인권평등이 된다. 여성의 인권평등이 되려면 여성주의자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자력 양성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여성을 교육시켜 자력을 양성시키자. 많이 우리나라 발전을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새삼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력 양성에서 아주 원불교는 그래요. 자력 양성에도 여성 위주로 가는 게 원불교예요. 원불교는 여성들이 그냥 다 개발해놨대요. 이 원불교 이때까지 한 거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여성의 자력을 키우는데 유명한 거는 원불교예요. 근데 원불교보다 더한 거는 새삼이에요. 새삼에는 전부 여성들이 남성이 몇 명 되질 않아요. 여기 좀 잘 왔네. 그랬지. 여기는 여성 천국. 그래요. 너무나 여성들이 해갖고 남성들이 길을 못 펴갖고요. 왔다가 다 하고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고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일을 잘해갖고 좀 하는 걸 남녀의 권리를 동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모범적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력 양성이 필요해서 대종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력을 양성하여야 남녀 차별과 인권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 평등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건 정전대에 나와 있어요. 자력을 양성하면 남녀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자력 있는데 무슨 남녀 차별이 있어요? 더 여성이 잘하면 끝이잖아요. 인권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지고 인권 평등이 된다 이거죠. 인권 평등이 된다 하는데 이제 조금 현재까지 여성이 잘못하는 건 큰 기업체의 CEO가 돼서 운영하는 그 대국적인 관찰 이게 좀 부족해요. 섬세한 건 건축가 이건 잘해요. 근데 뭐를 못하냐? 큰 스케일로 해서 대국을 봐서 대국 선출 그룹 회장 이런 건 아직 잘 안 나왔잖아요. 대통령 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는 큰 자리를 봐서 대국을 보는 눈이 적다 이거죠. 그거에서 부족하다. 작은 섬세한 건 잘하는데 그러면 여성이 앞으로 그게 되려면 대자리를 보는 단련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이다. 자력이 인격이라. 나 인격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자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권리요. 그 다음에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이다. 이거 뭐 있잖아요.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한테 간다. 내 할 일을 남한테 미루면 그 일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몸이 아팠더니 어떻게 뭘 갖다가 잘 해줘요. 근데 앞으로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이제 하려고 가능하면 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몸이 아프다 이제 노나 늙은이에 이제 되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 됐든지 할 수 없어. 그때는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내가 내 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례심은 나의 보배를 사장한다. 이렇게 있죠.
도인과 위인과 문명인일수록 자력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도인, 위인, 문명인일수록 전 인류가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월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갖춘 후에야 완전 무결한 평등 세계가 될 것이다. 이거죠. 정신의 자주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력을 길러지고 자주력이 있을 때 모든 재생명리도 세상을 좋게 하는 데 활용된다. 내가 자력이 있으면요. 재생명리가 와도 거기 안 끌려요. 재생명리가 안 끌리고 그냥 부려 쓰는 거죠. 자력이 없으면 그냥 끌려버린단 말이죠. 그 재생명에 끌려갖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자력 있는 사람은 재생명리가 있어도 끌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부려 쓴다 이거죠. 재물이 있어도 그냥 부려 쓰면 되고, 명예가 있어도 부려 쓰면 되는데 그냥 명예가 있다고, 그리고 이거를 다 부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하면 이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명리를 부려 쓸 수 있는 자주력을 갖춰야 돼요. 마음이 세게 끌리면은요, 내 권리가 없어져요. 거기 얼었으니까 어떻게 재생명리에 안 끌리는 공부를 하나부터 천까지 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죽으라고 이거를 갖다가 길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대학교 가서 공부 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지 말고 이 자력 기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재생명기가 모두 뺏는 것, 이게 뭐 정신의 자주력이 확립하지 못하면 재생명기 모든 걸 다 뺏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자력은 것 실력이요, 이게 다 그랬죠. 실력이요, 생명이며 보배며 자산이며 신이며 천지의 힘이다. 아, 이렇게 했죠. 이 세상에 가장 자력이 많은 건 뭐예요? 부처님하고 천지예요. 천지같이 자력이 있는 게 없어요. 온 우주를 다 길러내잖아요. 길러내고 그냥 막 무궁무진한 저하가 있죠. 부처님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력은, 천지가 뭐냐 하면 자력이에요, 자력.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냐? 자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이요, 생명이요, 보배요, 자산이요, 신이요, 천지다. 법진불 사원께서 주신 보배인 우리 자력. 자력이라는 법진불 사원이 우리에게 준 힘, 보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인류의 의무다. 우리는 세 가지 자력을 갖춰야 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확립하고 자기에 맞는 운동 하나씩을 가져서 한결같은 몸으로 육신의 자활력을 기르고 근검전략 생산 예측으로 활동의 경제 자립력을 가져서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부흥한 국가 세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성직자라든지 이 도 닦는 사람은 경제 자립력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두 가지만 해갖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걸 그냥 낙으로 가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걸 낙으로. 우리도 그냥 어린 태어나서부터 그냥 돈 벌고 잘 사는 건 아예 그냥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되면 먹고 살면 먹고 이렇게 주면 되고 이거 사라고 나머지 정신의 자주력을 하고 육신 자활력도 좀 기르고 그 두 가지만 생각하지 경제 자립력은 그냥 되는 대로 했지 막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잘은 못 살아도 그냥 그러니까 그랬대요. 앞으로는 도인이 뭐 어떻게 못 놔두면 밥도 못 먹고 사냐 그랬대요. 대종사님 옛날에는 도인이 가난하게 살았거든. 그랬는데 앞으로는 도인이 절대 가난하게 안 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도 공부하다가 가난해질까 그건 아예 걱정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표 있어 표 요건 이제 그 내 중에 하고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을 지고 살았는가 대주와의 수지를 맞춰서 예측하며 살자 자력을 위해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자 이게 거기 이게 있어요.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주하고 세밀한 경제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란 것이라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루에도 내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렇게 대주하고 살아야 돼요. 가다가 이거 자력생활을 했구나 자력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땐 들어주지 말 것이요. 요거 철저하게 지키다 이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그게 이제 참 기억이 나는데, 원기 80년이에요. 원기 80년, 영산선악대학교 큰 건물이 완공됐어요. 옛날에 조그만 그 선원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나 좋은 건물을 했죠. 그 경산 당타님이 그 학장으로 있을 때 그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단상사님이 처음으로 보에 오르고 그 같은 해란 말이죠. 4월 달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 날씨가 좀 따뜻했으니까. 거기 이제 대산종사님 곳까지 가셨었고, 좌산상사님 오시고, 대산종사님 먼저 법문을 하시고, 좌산상사님 나중에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많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대원정각을 해야 한다. 대원정각을 해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대원정각을 하지? 이렇게 했죠. 대원정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탁 물었어요. 대중한테. 뭐, 짤막해요, 법문도. 대원정각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부처님은 항상 탁 물어놓고 탁 조용하게 생각을 하게. 뭐를 해야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대원정각 하려면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절대 자력을 양성 안 하고 못한다. 그게 아주 마음이 탁 새겨졌어요. 앞으로 우리가 대원정각해서 일체생명을 구하려면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미국 교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력을 양성해야죠. 자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훈하려면 우리가 보훈을 해야 되잖아요. 천지부모 동포 범죄 보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 양성해야 돼요. 자력이 없는데 어떻게 보훈을 해요? 그렇죠? 뭔가 대상을 위해서 일하려면 자력이 하기 때문에 이 자력을 의무화 양성 공부 삼아 양성해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더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무자력자를 보호해주고 더 나가서 대원정각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했죠. 우리의 목표는 대원정각에서 일체 생명을 구하는 게 이 원불교의 목표, 세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력 양성해요. 그러려면 세삼매가 자력 양성을 해요. 세삼매가 자력 양성해요. 누구한테 자꾸 빌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자력 양성해요? 회원도 많이 모집해야지요. 그럼 회원이 많이 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봉공하고 해야지 회원이 오지. 그냥 있으면 누가 회원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우리도 이제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냥 서비스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회원이 모일 거예요. 그것도 자력 양성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근검 전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일해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신, 육신, 물질만 생산을 해야 자력이 양성되니까 세상에도 자력으로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력으로 이렇게 노력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여기 세상에서 막 여기 25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냥 갑자기 2층에 하나 생겼어요. 하늘이 주신 법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법회가 그때 막 잘 꾸몄는데 이따 여기 조지천 한번 구경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내가 이제 디자인을 이제 우리는 영국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서구 스타일의 집을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뭔 흰 색깔로 그냥 아이보리 색깔로 막 칠해. 집을 방에도 칠하는데 방에다 검은색 칠하는 사람 없잖아요. 난 막 검은색을 막 칠해놨더니 가도 보여. 근데 유럽 가서 보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집안이 뭐 흰색 뭐 아이보리 이런 게 칠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약간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좀 취미해갖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앞으로 저 2층에서 여러 가지 대학생을 길러서 이 원불교를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참 그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